측근 3인방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은 형님 아우하던 카르텔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10년 넘게 그들과 명함을 같이 했다. 21년 전 30대였던 변호사 이재명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겨울은 이재명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칼럼 제목입니다. 오늘 칼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전적으로 옳다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게 아닌 것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규, 토론이 가능한 그런 이 칼럼 주제를 제가 주로 갖고 오니까요. 여러분들과 생각에 맞으면 뭐 격려를 해주시면 되고 생각과 다르면은 당연히 나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저건 동의할 수가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 칼럼인데요. 최재혁 사회부장입니다. 대개 뭐 논설위원 칼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뛰는 사회부장의 칼럼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처음 본 것은 2001년 가을 성남에서였다. 당시 성남은 분당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으로 들썩거렸다. 변호사 이재명이 제기하고 끌고 나가던 이슈였다. 그의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국민회의 출신인 당시 성남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취재 경쟁이 불붙었고 어느 일요일 길거리에서 서로 부스스한 얼굴로 만난 기억이 난다. 평범한 변호사였지만 집요함이 느껴졌다. 그때 성남시장이던 인사는 2002년 재선에 실패한 뒤 결국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도전에 실패했다가 2010년 선거에서 마침내 뜻을 이룬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당은 지지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이 두드러졌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고 이재명에게 운이 따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파퓰리즘의 사회주의적 색채까지 가미한 논쟁적 정책으로,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든가 주로 기본자가 들어가고 무슨 2030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성남에서 그렇게 한 것을 바로 파퓰리즘 성격의 정책이라고 본 것입니다. 논쟁적 정책으로 존재를 알리더니 지난 대선에선 재수 끝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재명보다 더 극적인 정치 역정이 어디 있을까 싶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면을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 대표에게는 2010년부터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3인방 체제가 갖춰졌다고 한다.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정책을 맡고 시의원이었던 김용은 성남시 의회를 책임지며 유동규는 위례, 대장동 등 돈이 되는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 세 명은 성남 시민단체나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업계에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그저 그런 변호사일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3인방과 그 주변에선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규 성남도계군 본부장은 작년 10월에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최근 잇따라 구속됐다. 유동규와 민간사업자 남욱이 입을 열면서 문재인 정부 때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유동규 손까지 책임을 물었던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은 유동규 딱 4명만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만배, 유동규, 남욱, 김문기, 네, 이렇게 4명만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남욱을 이렇게 조기 교육을 유도를 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김만배, 유동규, 김문기,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정영학인가요? 네, 그렇게 4명만 구속을 시키려고 은폐 축소 수사를 작심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작년 10월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네, 예, 이 사안, 덜 중요한 사안을 건너뛰겠습니다. 남욱이 법정에 각종 선거 지원금과 뇌물 명목으로
유동규에게 제공했고 이게 정진상 등에게 건너갔다고 들었다고 한 액수가 무려 40억 원이 넘는다. 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금 중 428억 원을 3인방 몫으로 인정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했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모두 적지 않은 형을 살아야 할 처지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칼은 이재명에게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재명과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내주기 시작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고 현장 검증 등 본격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시작하기로 했다. 국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국회가 열려 있으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権은 유지된다. 이재명 처지에서는 좀 더 오래 방탄막을 유지하고 정부 여당으로선 준예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 대표 소환 등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를 대장동 같은 대형 사건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이 대표가 출두를 거부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야당에서도 나온다. 그렇죠. 거대 야당 대표를 이처럼 대형 게이트성 사건으로 소환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강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지를 않으면은 이재명 소환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크리스마스 전 또는 뭐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죠. 아무튼 12월이나 1월 달에 이재명이 소환이 된 것은 그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칼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대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쌍방울그룹 유착 의혹 사건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을 2번, 3번 부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예, 칼럼은 이제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이재명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와도 길고 험난할 것이다. 그는 계좌 추적 소식에 쇼를 하고 있다. 언제든 털어보라고까지 했다. 측근 3인방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은 형님 아우하던 카르텔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10년 넘게 그들과 명함을 같이 했다. 21년 전 30대였던 변호사 이재명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라고 이렇게 처음과 끝 이것을 성남시를 걷다가 뭐 이 기자가 성남 시민인가 보죠. 일요일 날 성남시의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치 않게 30대 이재명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추운 겨울보다도 지금 올해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겪게 될 이 혹한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재명이 결국은 체포될 겁니다. 도인님이 해님께 말씀을 드렸네요. 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예수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소아나무님도 크리스찬이신 것 같네요. 네, 크리스찬도 좋습니다. 네.